자리에 계시면 1번 쳐보세요. 자, 또 저희 포트폴리오 그 기술적인 해석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가 금방 갈 거냐 이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는 중장기로니까 시간을 그 투자 기간을 아무튼 투자 기간에 비례해서 아무튼 투자 기간이 길면 그만큼 더 큰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그 적은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기간에 비례해서 중장기라는 건 그래요. 기간이 길면 꼭 나쁜 게 아니라 길면 그만큼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기간이 뭐 짧다 길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중장기는 어차피 아무튼 최야 몇 개월에서 길게는 1, 2년도 이렇게 종목에 따라서는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시장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앞으로 시장에 따라서 미래 시장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뭐 몰라도 상관없고, 바닥권에 사서, 특히 이제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면 돼요. 묻어놨다 생각하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잖아요. 궁금하고 아까처럼 그 막 하도 막 그 뉴스 언론 막 이런 데서 불안하게 하니까 특히 바닥권에 있을 때 저희는 바닥권에 사서 아무튼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시장이 바닥권에 있을 때 종목들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가 그 템플턴에서 공부한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아무튼 이제 그냥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믿고 간다. 그러면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더 불안하고 겨우 아무튼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또 기대를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해석 속에서 찾아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기술적인 해석에서 뭐 시장이 금방 올라간다. 아니면 어떤 종목이 금방 막 두 배, 세 배 간다. 이런 걸 저희는 찾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좀, 아무튼 이렇게 좀 느긋하게, 좀 그냥 진득하게, 이렇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잘 기다리고 버티고 하려면, 이 기술적인 해석이 제가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해가는 것이 이게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해석을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어떤 가능성을 기술적인 해석 속에서 가능성을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어떤 가능성 그걸 이제 특히 세력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살펴보는 거고 그래서 바닥권의 종목 플러스 그 세력이 들어와 있으면 결국 그걸 이제 믿고서 아무튼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근데 시장에서 뉴스 언론 막 이런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엄청 흔들어대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힘든 부분인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은 뭘 통해서 결국 이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기술적인 해석이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을 이렇게 활용해 가면 그게 멘탈을 관리하고 이렇게 기다려 가는 데 있어서 저는 상당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눈으로 뭔가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판단해 가면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이렇게 보고서 판단해 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가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저는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온라인 줌 강의에서는 그게 가능하니까, 제가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응?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방식을 제가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장기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쭉 살펴본 것을 근거로 해서 또 일주일을 이렇게 잘 보내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 기술적인 해석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 그냥 단지 희망사항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평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세력도 움직임, 그런 것들 패턴들, 그런 것들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드리면서 그 기술적인 해석을 제가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멘탈 관리를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지겹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때가 되면 다 이제 세력 있는 종목들은 이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은 그동안 1년 이상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시장으로 가는 사이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악재가 막 나오니까 시장이 가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것은. 이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올라가 놓고 보면, 나중에 올라와 놓고 보면 어떤 호재를 타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악재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개인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환율 얘기하면서 우리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율을 생각하면 지수가 저 밑에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환율 때문에 엄청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지수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지수는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꾸역꾸역. 그런 것들이 이해가 가냐는 얘기죠. 그게. 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막 이렇게 없는 것을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제가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없는 것을 제가 막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제가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제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제 관점에서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언론이나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설명을 왜 안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을 이왕이면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자꾸 시장 떠나게 하지 말고 언론들이 좀 이렇게 도와줘서 개인들 좀 오히려 좀 용기도 주고 개인들 좀 이렇게 좋은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많이 사게 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반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 자, 그래서 비트코인도 보면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여기 펼쳐놨는데, 이게 1461 이평선, 이것은 제가 이제 이게 세팅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 세팅을, 이거 뭐 수강생들도 다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업비트 이렇게 들어가서 그 이평선 이렇게 그 뭐 제가 이렇게 많이 해놨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많이 보는 이제 비트코인의 이평선이 1461선, 365선, 이게 1년짜리죠. 100일선, 이게 3개월짜리. 그죠? 3개월, 4개월. 이게 3개월. 제가 이제 이게 5개월, 2개월짜리, 한 달짜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 이제 비트코인 이제 이렇게 이제 월봉을 보던, 지금 제가 이제 일봉 보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보면, 이게 월봉으로 보면 거의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지금 보면은 일봉으로는 막 엄청 움직인 것 같은데, 월봉으로 보면 이게 봉 한 3개, 4개예요.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이제 1461선이고 이게 4년짜리다. 그 4 곱하기 365일 계산하면 이게 1461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1461선에서 밑에 내려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1, 2, 3, 1, 2, 3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바닥이었다면 이런 얘기죠. 바닥이라는 게 아니고 바닥이었다면 이런 얘기죠. 바닥이었다면 아마 이게 이제 여기가 아마 1차 바닥이었을 거고, 이게 바닥이었다면 1차 바닥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역시나 여기에서 1461선을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 끌어올렸잖아요. 이 끌어올려서 여기서 비트코인이 이제 가는 모양이다 했더니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음? 여기서 올라갈 때까지 좋았잖아요. 여기서 쭉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간다니까요. 이렇게 안 가요. 절대로 이렇게 안 갑니다. 세력들이라면. 이렇게 안 가요. 개인들은 이런 걸 원하지만 세력들은 이렇게 막 급하게 갈 이유가 없어요. 세력들이 뭐하러 이렇게 급하게 가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시장에서는 세력들은 급할 일 없어요. 세력들은 1년 더 걸려도 상관없고 2년 더 걸려도 상관없고 심하면은 3년, 5년 더 걸려도 상관없어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간 많이 걸려서 그만큼 더 벌면 되는 거니까 그만큼 그게 세력인 거고 개인들은 그냥 하루라도 빨리 가서 내가 수익을 내고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개인들 생각이고 그건 개인들 생각이고 시장에서 개인들 생각이나 개인들 희망사항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 세력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세력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세력들이 몇 년을 더 기다릴 수가 있고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못 기다리고 나는 빨리 돈 빼서 써야 되고 이것은 개인 사정이고 세력들 입장에서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세력들은 시간 좀 더 걸려도 상관없어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제가 그 종목들 보여드리면서 제가 응? 거기 종목들 보면 금방 갈 수도 있어 잘해서 안 가고 거기서 또 내려와서 시간 한참 끌고 그걸 막 반복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개인들로 하여금 그냥 못 붙어 있게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 종목을 바닥권에서 잘 찾았다고 해도 그 종목을 오래 들고 있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특히 악재를 이용해서. 결국 언론 플레이, 이렇게 악재에 대한 언론 플레이도 결국은 다 그 세력들 통해서 결국 아까 제가 의문을 제시했잖아요. 이렇게 언론에서 이왕이면 바닥권에 있을 때 개인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고 개인들한테 바닥권에서 쌀 때 많이 사게 하고 이렇게 언론에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경우에도. 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부분을.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개인들 편은 없다고요. 이 투자 시장에서는 개인들 편은 없어요. 결국 개인들은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결국 음? 자기 자신의 실력을 믿는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들이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고, 본인들이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세력들이 하는 언론 플레이에 자꾸 휘말려 들어가면, 그래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서 끝장을 봐야 된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힘들더라도 내가 선택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끝장을 봐야 됩니다. 끝장을. 끝장을. 이 끝장을 본다는 게 개인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그 부분에서. 왜냐하면 방해하는 게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도 저는 여기서 이게 또 여기 같은 경우를 저는 반복을 할 거라고 봐요. 여기서 또 금방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금방 안 간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또 이렇게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렇게 뭐 두 번 할지 세 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응? 그럼 여기서 또 시간 끄는 거죠. 여기서 시간 끌었듯이 이게 이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이 시간이 꽤 길어요. 여기 보면 그죠? 여기도 아마 시간을 끌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 개인들은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어떤 걸 투자를 잘 관리해서 진짜 큰 수익을 만들어 내려면 시간을 시간을 걸려야 된다. 시간을 걸려야 된다. 아니지. 걸려야 된다. 응? 어차피 V자 반등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제가 했잖아요. V자 반등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고 폭락이 나왔을 때나 V자 반등이 나오는 거고 사실은 여기도 이게 폭락이에요. 폭락. 여기 폭락이잖아요. 여기만 보면 일봉으로 보면 이게 폭락인데 이 정도 폭락이면 여기서 이렇게 V자 반등을 가도 되는데
안 간다고 이렇게 안 가. 이거 개인들 희망상이지, 희망상. 응? 그럼 이렇게 늘어지면 이제 이렇게 한참 늘어지는 거야, 한참. 그러면 이게 꼭 나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 이제 해석해서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결국은 이렇게 자꾸 이게 시간을 끈다는 얘기는 이게 개인들 하여금 자꾸 지치게 만드는 거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개인들 떠나라 이 얘기예요. 비트코인에서 떠나라. 왜 힘든 시장에 들어와 있느냐 이 얘기죠. 응? 그러면서 이제 악재 계속 내보내는 거죠.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개인들 비트코인 사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있으면 팔아라. 손절해라. 그 수익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데서 그 수익 내고 나가라 얘기예요. 나가라. 이렇게 올려줄 때 나가라는 얘기예요. 나가라. 이만큼 벌고 나가라 얘기예요. 나가라. 지금 이것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여기서 올라갈 때 이렇게 내려가지 그랬냐. 그러니까 안 팔았으니까 다시 내려오지 않느냐. 올려줄 때 팔지 왜 안 파냐. 그러니까 다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개인들은 뭔 생각이 있어요? 여기서 살고 있다가 여기서 안 팔면 이렇게 내려면, 아유, 여기서 팔 걸 그랬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는 틀림없이 팔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것을. 그래서 개인들은 학습이 돼가는 거죠. 이렇게 학습이. 아, 저때 팔았으면 좋았겠는데, 그 이번에 조금만 올라오면 팔아버려야지. 그럼 틀림없이 팔죠. 그게 이제 세력들이 관리하는 패턴에 개인들이 자꾸 말려드는 거예요. 그거에. 그 반대로 생각해보라면 반대로 그 세력들이 뭐 여기 세력들이 여기서 샀으면 세력들이 이거 벌려고 세력들이 샀겠어요. 이거 벌려고? 응? 세력들이 만약에 여기 샀으면 여기서 이만큼 벌려고 팔았겠 이만큼 벌려고 세력들이 이걸 사서 관리하겠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세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가 얘기했죠. 결국은 개인들이 이게 종목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이렇게 성공을 하시려면 비트코인이 됐든 종목이 됐든 성공을 하시려면 비트코인이 됐든 성공을 하시려면 결국은 뭘 알아야 되냐. 결국 이 비트코인이나 이 종목에는 반드시 세력이 있다. 세력이 있는데 내가 어떤 종목이나 비트코인을 관리해서 내가 성공을 하려면 결국은 이 세력들의 이 목표가를 알아야 된다, 목표가. 그 목표가를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너프하게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종목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이렇게 바닥권을 샀다 그러면 세력이나 이 종목에서 비트코인이든 종목이든 세력들의 목표가는 바닥권 대비 목표가는 얼마냐? 3배예요, 3배, 3배. 3배, 2배가 아니고 3배. 그러면 3배면 퍼센트 따지면 몇 배? 200%라는 거죠, 200%, 200%. 그러니까 세력들이 중간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세력들도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이게 기술적인 해석하는 게 이 종목을 세력들이 포기했나 안 포기했나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기술적 해석이라는 게 그 부분에서. 그래서 세력들이 포기만 하지 않았다면 그 중간에 세력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세력들의 목표가는 몇 배냐? 이게 기본이 3배다, 기본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알고. 이렇게 기본이 3배다. 그러면 퍼센트를 따지면 200%다, 200%. 그러니까 세력들이 여기서 샀고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팔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팔 이유가 없다. 그럼 세력이 안 파는데 내가 왜 파느냐는 얘기죠. 여기에서. 특히 중장기라는 투자자가 제가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3번.
그 세력들 목표가를 모르겠거든. 이렇게 알고 계세요. 알고. 이렇게 세력들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고, 비트코인처럼 지금 바닥권에 있다. 그러면 세력들이 지금 바닥권에 샀다. 그러면 그 세력들의 목표가는 얼마가 되겠냐? 그럼 세력들의 목표가를 내가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세 배로 잡으라는 거죠. 그러면 200%. 그 세력들의 기본 목표는 200%다. 200%.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서 관리를 해가면 된다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뭐 캔들이 어쩌고, 이평선이 어쩌고, 뭐 거래량이 어쩌고, 그것은 세력들이 원하는 목표가까지 갈 때까지, 이것은 기본이 세배라는 것은 이게 최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최소가. 최소가. 세력들이 관리하는데 그냥 아무튼 200%를 끝낸다, 세배로 끝낸다, 이게 아니고, 최소가 200%, 최소가 3배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력들 관리를 잘했으면 바닥권에서 매집을 잘하고 중간중간에 그 개인들을 컨트롤 잘해서 관리를 잘했으면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3배가 아니라 4배도 가고 5배도 가고 10배도 가고 그때 신풍제약처럼 막 20배도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처럼 이렇게 바닥권에 샀으면 음, 이렇게 세력들의 목표가를 알고 그 세력들의 목표가 정확한 목표가를 몰라도 이렇게 기본을 알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개인들 제가 늘 그렇다고 여기서 내가 여기 비트코인을 내가 여기 사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막 2배, 3배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목을 내가 바닥권에 사서 그 종목을 100%도 끌어올리고 200%도 끌어올리고 300%도 끌어올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관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 개인들이 관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 뭘 관리한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관리한다는 게 결국 시간 관리인 거예요. 시간 관리, 시간. 결국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개인들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그렇지만 세력들처럼 어떤 종목을 2배도 끌고 올라가고 3배도 끌고 올라가고 이걸 개인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얘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 내가 하는 것은. 아까 세력이 이게 2배, 3배 가려고 했다가 세력이 포기를 않듯이 거기에 맞춰서 개인인 나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를 하니까. 그게 좋은 종목을,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좋은 종목을 바닥권에 샀다 해도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처음부터 관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관리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관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좌는 뭐 별 차이 없어요. 뭐 시장이 뭐 거의 제자리니까 이제 이따가 또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마이너스가 약간 늘어나긴 했는데 뭐 거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여기 있잖아요. 시장이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긴 했지만 결국 시장이 거의 제자리에 있어요. 제자리 시장이. 이 비트코인처럼 시장이 거의 제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좌도 크게 변동이 없다.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시장이 그러기 때문에 그 시장은 그러고 좀 계좌는 이렇게 거의 제자리에 있지만 이 종목들 몇 개는 지금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뉴스들의 흐름을 타고 지금 몇 개 종목은 좀 좋은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시장이 아니고 종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시장은 저희가 참고하는 거고
왜냐하면 시장에 영향을 받으니까. 시장은 그냥 참고하는 거지 시장으로 저희가 수익을 내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근데 이제 시장을 왜 보느냐? 그럼 시장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 시장의 영향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그 시장의 영향을 해석해서 내가 멘탈이 관리되는 쪽으로, 이게 내 멘탈이 흔들리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내 멘탈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시장을 해석을 해서, 그래서 내 종목을 잘 관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응?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자, 아까 얘기한 그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환율. 자, 환율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 여기 보세요. 환율이 일주일 전에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보면 환율은 이제, 여기가 고점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 10년 전에 금융위기 왔을 때, 10년 전에 금융이 왔을 때,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여기, 꼬리도 있지만, 이 꼬리는 의미 없어요. 여기 몸통이 중요하죠. 여기 몸통이면 이게 한 1550, 그죠? 1550이 이게 이제 고점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일주일 정도 올라왔잖아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지금 환율 가지고 막 지금 요란을 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여기 1550, 1560, 그죠? 이만큼 가면 저는 이제 거의 고점이다 봐요. 고점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럼 여기에 맞춰서 시장이 막 엄청 떨어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그 외국인들하고 그 시장 관련한 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들이 6월달 이후에 외국인들이 6월달 이후에 환율은 지금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이게 좀 아무튼 자 그래서 환율은 그냥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러는 하세요. 저희 뭐 환율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지금 아니니까 저희는 이제 시장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율 때문에 이제 코스피 시장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환율을 살펴보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환율하고는 좀 별개로 지금 시장을 관리하고 있다.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자, 그래서 환율은 그냥 해서 1500을 가고 1550을 간다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라. 그러려니 하시라.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오히려 시장에는 여기 고점을 지나고 나면 우리 시장에는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게 되면 만약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게 되면 그래서 자 보세요. 그 똑똑한 외국인들이 잘 보세요. 외국인들이 지금 자 개인들 생각 같으면 지금 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간 다음에 환율 이렇게 간 다음에 외국인들 얘기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 똑똑한 외국인들이 이왕이면 내가 외국인 같으면 여기 간 다음에 여기가 시장이 바닥일 테니까 여기서부터 살 것 같잖아요. 외국인들이 여기 이게 간 다음에 이렇게 이 환율이 고점을 간 다음에 이렇게 여기 고점 그렇잖아요. 여기 고점. 응? 여기 간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여기 간다고 했을 때 응?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게 갈 것처럼 얘기하니까 간다고 하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환율이 고점을 간 다음에 그러면 고점을 간 이후에 그 다음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를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할 것 같지만 이건 개인들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은 이미 그 있잖아요. 6월 달 여기 지금 안 나오네요. 보면 6월 달 6월 달 이게 지금
아무튼 6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여기 있잖아요. 6월 달부터 외국인들은 사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이 6월 달부터 그 6월 달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림이 환율 그림이 지금 자 외국인들이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환율은 지금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환율이 외국인들은 이렇게 고점 지나고 나서 살 것 같지만 외국인들은 이미 6월달 이후에 6월달이 우리 시장의 바닥이었잖아요. 지금 6월달 이후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 얼마를 샀냐? 한국 시장에서 제가 이렇게 누적이 중요했죠. 한국 시장에서 5조 이상을 샀어요. 5조 이상을. 환율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팔았어야 하는데 5조를 팔았어야 되는데 6월달 이후에도 환율은 계속 올라왔잖아요. 6월달 이후에도 그 6월달 이후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5조를 이렇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환율로 보면 5조를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매도가 아니고 매수를 했다, 매수를.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6월달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산 게 이게 우리 시장에서 5조를 샀는데 최근 들어서 막 몇천억 팔았다고 그냥 그것 가지고 또 막 요란을 떤다는 얘기죠. 보면. 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여기 고점을 넘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미 이게 외국인들이 이게 보세요. 개인들이나 분석하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응?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걸. 응? 그러니까 지금은 뭐 환율이 뭐 해서 1,400을 간다, 1,450을 간다, 1,500을 간다, 1,500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 외국인들이 저기 6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산 게 더 많냐, 파는 게 더 많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근데 그 산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이게. 그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냐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러니까 우리 지수가 올라온 거죠. 환율로 생각하면 지수가 저기 더 내려갔어요. 2000 밑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환율이 올라오면서 지수도 올라왔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언론이고 어디고 아무 데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뭐 환율 가지고 무슨 그냥 공포감만 조성하고 환율 가지고 막 우리 시장이 막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고 아니면 뭐 환율 가지고 주식시장 해라 대한민국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막 공포감만 조성하고 있지. 그 제대로 된 해석을 안 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개인들이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이게. 제가 늘렸지. 개인들은 주식시장도 잘 모르고, 어? 외국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환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개인들은 그 언론에서 막 얘기한 거 들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다 팔고 그냥 예금 든다고 들어가고, 적금 든다고 은행으로 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부분이.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환율을 보는 게 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환율을 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율의 흐름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뭘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데도 우리 주식을 이렇게 5조 이상을 6월달 이후에 계속 샀다는 것은 우리 시장을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긍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온 거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자, 이제 환율은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언론이고 어디서 막 환율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 이렇게 귀담아 듣지 마세요. 저희 투자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물론 저희가 환율을 좀 중요시 봐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환율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환율은 이게 오르면 오르고 그냥 내리면 내리고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뭐 크게 의미 없다. 저희한테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시장을 또 아니 오늘 이제 투자자들이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이걸 좀 잠깐 살펴보면요. 자, 오늘 지금 시장에서 보면 이 코스피, 그 코스피는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그랬네요. 코스피가. 그 쌍끌이 매도가 일어났어요. 그 쌍끌이 매도에다가 이제 개인이 샀고 이렇게 됐죠.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 수급이 별로 안 좋아요. 자, 오늘만 보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사고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이제 코스닥은 뭐 그저 그렇다. 그렇죠? 이게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안 좋은 수급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봤을 때.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이제 결국은 이제 지수로 보면 그렇게 좋은 이제 지수 흐름을 보이진 않았죠. 지금 수급이 이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나스닥을 보면 이게 나스닥이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 저는 이제 막 내려온다 이것보다는 늘 얘기했듯이 나스닥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1차 바닥을 만들고 여기서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아까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스닥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또 내려오니까 또 비트코인도 내려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내려오니까 우리 시장도 여기서 같이 조정을 받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도 저는 여기 1차 바닥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2차 바닥을 만드는 거 아니냐 저렇게 본다는 거죠. 2차 바닥을. 여기 1차 바닥을 만들고 크게 보면 여기 2차 바닥을 만들고 결국 나스닥도 저는 위로 간다. 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위로 가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장도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비트코인도 거기에 맞춰서 아마 파동을 그래 갈 거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폭이 커요. 올라갈 때 이게 내려올 때 이게 폭이 큰데 여기 보면 우리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장은 그냥 누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시장은 이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 시장은 코스피 일주일 전이나 일주일 후나 보시면 일주일 전이나 일주일 후나 거의 그 자리에요, 그 자리. 코스닥도 일주일 전이나 일주일 후나 이렇게 결국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제가 얘기했죠. 이게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런 시장이 개인들이 가장 힘든 시장이에요. 이게 보면 이게 응?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게 응? 떨어지려면 며칠 확 떨어지고 올라가려면 며칠 확 올라가고 이래야 좀 이렇게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그러면 개인들 계좌가 관리가 안 돼요. 이게 물론 종목도 관리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되면 물론 저희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단타하고 단기하고 이런 개인들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런 장이 일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제가 이렇게 분봉으로 보거나 이러면 또 이렇게 평이하지 않아요. 이런 속에서도 저희야 이제 분봉 이런 거 볼 필요 없지만 이렇게 보면 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일주일 동안 별로 변동이 없었다. 변동이 이게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했지. 시장 자체가 변동이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시장이 변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좌도 별로 변동이 없다. 아니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다. 거의 그 자리다.
그러면 종목들도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변동이 없는 시장 속에서도 미래에 움직여갈 종목들은 지금 이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삼성전자를 저희가 봐야 돼요. 삼성전자를. 자, 삼성전자도 보면 저는 삼성전자가 이게 삼성전자를 지금 굉장히 안 좋게 계속 언론에서 얘기하던데 지금 무슨 의도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물론 저희가 삼성전자를 하고는 있지 않지만 저희는 이제 시장 때문에 삼성전자를 제가 자꾸 보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는 여기가 1차 바닥이었다 보면 1차가 여기가 1차 바닥. 여기가 6월 달이잖아요. 6월 달인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7월 달에 와서 떨어졌어요. 7월 달에. 시장은 여기가 바닥이었거든요. 시장은 여기 6월 달이 시장 코스피 시장은 6월 달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시장이 떨어질 때 삼성전자는 버티고 있다가 시장이 올라갈 때 거꾸로 삼성전자가 내려와서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내려올 때 시장이 올라갔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음? 코스피 시장은 6월 달이 바닥이었어요. 6월 달이. 6월 달. 근데 삼성전자는 여기 때 바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삼성전자 언제? 7월 달이 바닥이 7월 달. 7월 달. 7월 달이. 그러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내려오는데 코스피는 올라갔다. 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삼성전자 말고도 다른 업종의 우량주 몇 개가 시장을 끌고 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건 그 우량주들이 어떤 우량주들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자, 아무튼 삼성전자는 여기 7월 달에 1차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9월 들어서 저는 이제 2차 바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차 바닥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가 여기 삼성전자 이 정도면 장대 양봉이에요. 삼성전자는 이 정도면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 응? 삼성전자도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올 때는 언론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더만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 어제죠. 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또 막 엄청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안 좋게 특히 개인들 입장에서 안 좋게 막 그 언론에서 몇 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좀 의도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기서 저는 2차 바닥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여전히 이제 지금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삼성전자는 저는 여기 7만 원은 간다. 7만 원 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7만 원은 간다. 시간이 문제지. 결국 이렇게 저렇게 언론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고의적인 것 같고 그거에 상관없이 저는 시간 지나서 보면 결국 삼성전자는 최소한도 7만 원은 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7만 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전자에 7만 원을 가게 되면 우리 코스피 시장은 저기 2,900, 3,000 이렇게 가 있을 거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저희한테는. 삼성전자가 7만 원 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코스피가 아무튼 올해 한 11월, 12월 이때쯤 맞춰서 아마 2,900, 3,000, 요 정도 가 있을 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 삼성전자가 될 거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삼성전자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좀 이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 눈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때문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저한테는 삼성전자 흐름은 긍정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들고 있는 이제 우량주,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여기 삼성전자처럼 이때가 바닥권이었죠. 이때가 바닥권이었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거죠. 조정을 받고, 조정은 뭐 때문에? 시장 때문에 이렇게 받은 거죠. 시장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제 2차 바닥을 만든다. 여기 1차, 2차, 2차, 2차. 그래서 그 카카오도 저는 일단은 10만 원 간다 봐요. 10만 원. 10만 원. 이게 삼성전자 이렇게 7만 원 갈 때, 삼성전자 7만 원 갈 때, 카카오는 저기 10만 원. 10만 원 가 있을 거다. 근데 미래가 중요한 거죠, 미래가. 아니, 갔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사항이 아니고, 저는 간다. 그래서 가려고 이런 데서 벌써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데서 준비를 해 놓은 거, 이런 게 준비한 흔적이에요, 흔적. 이런 게. 이 세력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해놓고, 여기서 이제 개인들 떠나라는 거죠. 이 재미없는 이 카카오에 왜 있냐. 빨리 떠나라, 떠나라. 야, 이게 올려줄 때 떠나지 왜 안 떠나고 있냐. 손절해라, 이제 손절. 이 올라갈 때 안 팔았으니까. 여기 이제 손절해라, 이거예요, 손절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렇게. 근데 이제 세력들은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 있는 거예요, 개인들한테. 세력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음? 그 이제 조정을 통해서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하는 거예요, 손절을. 그럼 개인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거에 말려드실 필요 없어요. 이제 저희는 중장기 투자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중장기 투자는 그냥 시간 보내면 되는 거예요. 시간 보내면. 어차피 뭐 카카오가 망할 기업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뭐 얼마나 잘 나가고 있어요, 카카오가. 제가 그때 그 재무제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때. 그 재무제표 그때 기억나세요? 이게? 자,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비슷한 그림이에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여기서 1차 바닥이고, 여기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게 아까 카카오하고 비슷한 그림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준비를 한 거예요. 여기서 세력들이 가려고 딱 스타트 한 겁니다. 그럼 바로 가지 왜 안 가냐? 그건 누구만 줘? 개인들만 줘라고 바로 가겠어요? 안 가죠. 그래서 개인들로 하여금 역시 마찬가지. 이게 손절시키는 거예요. 개인들로 하여금 손절. 그죠? 이렇게 시간 길게 끌고 가격을 이렇게 조정받으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여기 개인들 여기 다 나가란 얘기죠. 이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게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이런 부분들이 시간 싸움입니다. 좀 전투적으로 얘기하면 시간 싸움인 거고, 좀 좋게 얘기하면 기다리는 거고,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싸울 필요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 몇 개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이 데모라는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 이 데모라는 종목을 제가 이 종목이 이제 제가 이 포트폴리오에 넣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대비해서 넣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거 보시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끝나지도 않는데 벌써 종목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보세요. 그럼 이게 그냥 움직이냐? 아니요. 전쟁과 관련해서 뉴스에 이렇게 살짝 그 뉘앙스가 있었다니까요. 이게 일반 개인들이 그걸 캐치를 못해서 그렇지. 근데 그런 거에 세력들이 정확히 맞춰가지고 파동을 딱 만드는 거예요. 개인들은 그냥 이 세력들이 이거 금방 갈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벌써요. 이런 꼬리 작업을 이미 했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이런 게 제가 이런 게. 근데 이게 이제 데모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들고 있는 다른 종목들도 시간 지나다 보면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끝이냐? 아니죠. 무슨 끝이에요, 여기가. 이제 시작이죠. 이쪽에서.
자, 이런 그림들이 다 그 세력들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이를 보세요. 그 거래량이 전혀 없다가 이렇게 해서 꼬리 만들고 이게 다 매집이었잖아요. 보세요. 이게 매집을 이런 데서 잘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평선 몇 개를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것도 그냥 상한가로 뚫고 갔잖아요. 상한가로. 이렇게 보면. 그럼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움직여가 아니죠. 미래에 있을 뉴스에 맞춰서 지금 미리 이런 그림을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그려 가는 거죠. 이게 개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근데 이미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된 뉴스가 긍정적으로 지금 살짝 살짝 나오고 있다니까요. 이게. 응?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점차 저는 나올 거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종목들도 그쪽에 관련해서 나머지 종목들도 비슷해요. 그걸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메가MD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메가MD. 지금 이렇게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 없이 지금 또 바닥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응? 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아무튼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세력들은 자기들이 할 것을 미리 다 해놓고 그런 거 상관없이 뭐 교육부 장관이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세력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미리 해놓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런 그 장관들까지 임명하고 아무튼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고 그 교육부 장관이 또 막 정책도 내놓고 그러면 음,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런 게 안 나오더라도 그런 게 없이도 지금 세력들은 자기들 할 일, 세력들은 다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개인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어서 문제죠. 그게. 개인들이 하다 포기하고 이러니까 문제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응? 자,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개인들은 다 놓친다는 얘기죠. 제가 최근에 드렸던 서한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서한기계도 이것도 제가 우크라이나 이쪽 관련해서 드린 거예요. 이쪽에서 이것도 이 흐름이 나오잖아요. 서서히 이렇게 거래량 없다가 이게 막 크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게 나오잖아요. 흐름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아직 막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점차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잖아요. 거래량도 있고 여기 보면 그저 캔들도 뭔가 좀 다르게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뉴스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그쪽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들이 100% 지금 부정적인 뉴스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살짝 긍정적인 뉴스도 그게 비중이 적어서지 한 5%, 10%쫙 섞여져 있어요. 그게 지금 개인들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그게 일반인들 눈에는 잘 안 보이죠, 그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 여기 SDN도 보세요. SDN도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인데, 요것도 여기 이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갭상승 하면서, 여기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딱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딱 거래량이 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캔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세력들 흔적이에요. 세력들이 관리하는 패턴입니다. 이런 게. 개인들은 이런 걸 절대 못 만든다니까, 이런 그림을. 개인들이 어떻게 그려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개인들이. 자, 삼부토건도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없는데, 거래량이 없는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꿈틀꿈틀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따 막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막 연속으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또 이 양봉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뭔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RSI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가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보면 그림이 괜찮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좋게 보여야 돼요. 이게 왜 막 상한가 안 나오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가다가 상한가 이런 거 그냥 쫙 나온다니까요. 이게 나중에.
이런 데서 미리 이렇게 쫙 움직임을 보여줬잖아요. 이런데, 보세요. 이런데, 이런데. 근데 이런 데가 길으니까 걔네들 싫은 거예요. 이런 데가. 사실 시간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냥 기다려주면 되는 것인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보면. 그래, 나중에 막 상한가 튀어나와야 이제 그 개인들 눈에는 그때 보이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잘 안 보일 때, 이렇게 잘 안 보일 때 이런 것이 눈에 들어와야,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뭐 상한가 가고 그러면 누가 안 보여요? 이게 다 보이죠. 그런 것은. 음? 그 개인들, 일반 개인들 눈에 이렇게 좋은 그림으로 안 보일 때 내 눈에는 좋게 보이는 그림들, 그런 그림들의 패턴들, 특히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는 패턴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기억을 해서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 속에서 그런 그림들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들고 있지 않은 종목에서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 속에서 이런 그림들을 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의 그림이 아니죠. 저희 종목의 그림이지. 이게. 그 나머지 건설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게 이런 것들도 지금 이러고 있지만 이 이제 시장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시킨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렇게 벌써 여기 벌써 보세요. 여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막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지. 시간이. 그냥 쭉 이어서 가면 좋겠지만 이게. 응? 자,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시간, 요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 응? 요런 구간들. 이런 구간 같으면 뭐 누가 못 기다려, 이런 구간은. 응? 이런 구간이 문제죠, 이런 구간. 응? 이런 구간을 시간으로 잘 보내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고. 이런 시간대를 잘 보내기 위해서. 이런 시간대. 응? 이 종목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그림들이 이제 그려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때가 되면 다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중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런 그림들이 저 위에서 그려진다는 거죠. 지금은 이런 데서 그리고 있지만, 나중에 지나면 이런 데를 넘어가서 저 위에서 그린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을 거라는 거 아니고 시간 지나서 보면 개인들이 포기하고 나가서 시간 지나서 보면 나중에 이제 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 개인들은 막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응? 자,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이게 뉴스도 나와야 되고 그 상황도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미리 이거 어떤 징조로 나온다는 거죠. 신호로. 세력들이 그런 걸 빨리 포착하는 거죠. 미래에 나올 뉴스들에 대해서 세력들이 이제 조그마한 뉴스들을 보고 미리 빨리빨리 포착을 하는 거예요. 저희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테마주에서 성공하려면 이제 그런 능력들을 이제 키워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자꾸 해가다 보면 그런 뉴스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들이 중요해요. 지금 막 전쟁이 끝났다, 안 끝났다, 이런 뉴스가 아니더라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해서 전쟁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지금 전쟁이 안 끝나더라도 그런 속에서 뭔가 끝날 것 같은, 그죠? 그런 뉴스들. 그런 뉴스들이 지금 살짝살짝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게. 자, 뭐, 그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종목들도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보면 저희 들고 있는 종목들은 다 세력이 있는 종목이고 이제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일부러 시키는 거고 그 시간을 많이 끄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만 잘 보내면 때가 되면 또 저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때가 종목 하나씩 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수의 영향을 받는데 그 지수는 아까도 했듯이 환율 상관없이
그쪽으로 위로 지수는 갈 거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 삼성전자가 해서 아무튼 7만 원대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 우리 코스피 지수도 결국 2,900, 3,000 이렇게 가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도 거기에 맞춰서 아무튼 파동을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게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그런 그 뉘앙스죠. 그런 게 뉴스가 아니고 뉘앙스가 지금 나오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춰서 지금 세력들이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이미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종목 몇 개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괜히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런 뉴스의 영향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게 시장만 보면 이게 막 별로 희망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시장도 그냥 앞으로 막 1년, 2년, 3년 계속 뜨는 거 아니에요. 응? 또 시간 이렇게 지나면서 그런 시장에서 또 좋은 시장으로 또 바뀌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한 연말쯤이면 아마 시장이 지금보다는 저 위에가 있을 거다. 그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히 외국인들을 제가 염두에 두고 좀 그런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환율이 막 얼마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지금 얼마를 샀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데이터니까 그게 제가 뭐 이거 없는 걸 제가 막 갖다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건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또 일주일을 잘 기다리시면 또 일주일 동안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장에 상관없이 이 종목들은 갈 종목들은 밑에서 이렇게 갈 준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음, 그 일주일 사이에 또 뭐 시장이 또 어떻게 또 좋은 쪽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알 수 없는 거예요. 꼭 나쁜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시간 뭐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냥 종목에 집중해서 그 종목들을 아무튼 이게 관리를 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종목만 잘 관리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뉴스들이 좋은 뉴스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11월, 12월이면 그런 좋은 뉴스들이 저는 더 많이 나올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일주일을 잘 보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